영화 마션의 원작 소설작가로 유명한 앤디 위워, 그의 세 번째 장편소설 프로젝트 헤일 메리도 곧 영화로 제작되어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을 맡았고 얼마 전 영화 촬영이 모두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기존의 다른 작품에선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상상력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인류는 태양이 빛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구의 기후가 바뀌고 인류가 사라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원인은 우주 공간을 떠돌며 별빛을 먹고 살아가는 우주 미생물 때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기반해서 별빛을 직접 흡수하고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삼아가는 놀라운 우주 미생물이었죠. 말 그대로 별을 잡아먹는 별의 포식자였습니다. 작품에선 이 가상의 우주 미생물에게 별을 뜻하는 아스트로와 박테리오파지의 파지를 합쳐서 아스트로파지라는 멋진 이름으로 부르죠. 다행히 아직은 현실 세계에선 이런 심각한 문제는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보여준 이 흥미로운 상상력을 조금만 더 발전시킨다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외계 문명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주먼지에 현자타임즈, 별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별 포식자 문명의 가능성에 관한 놀라운 분석 결과를 소개합니다. 여름밤 하늘을 수놓는 백조자리를 겨냥하는 아주 작은 화살자리가 있습니다. 워낙 주변에 큼직한 별자리가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화살자리는 꽤 하찮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아주 놀라운 별이 숨어있죠. 아주 강력한 에너지 혜택을 토해내며 특히 X선에서 밝은 섬광을 내뿜고 있는 펄사 PSR B1957 플러스 20입니다. 일명 블랙 위도우 펄사라고 불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죠. 1988년 처음 발견된 이 펄사는 화살자리 방향으로 650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주변엔 목성보다 훨씬 거대한 가스 행성이 대략 9시간에 한 번씩 짧은 주기로 맴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죠. 이 펄사는 굉장히 짧은 수밀리초 스케일의 주기로 섬광을 내보냅니다. 이것은 초고밀도의 중성자별 바로 옆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붙어있는 또 다른 동반성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중성자별과 동반성은 겨우 지구 달 사이 거리 수준으로 아주 짧게 바짝 붙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두 별이 겨우 수백 킬로미터 정도 거리만 남겨둔 채 사실상 맞붙어 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죠. 이처럼 옆에 동반성을 거느리고 있는 펄사는 그 규모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반성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5% 미만으로 아주 가벼운 경우에는 블랙 위도우 펄사라고 부릅니다. 동반성이 그것보단 조금 더 무거운 태양 질량의 10%에서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라면 더 극단적인 레드백 펄사라고 분류하죠. 이번 분석에서 천문학자들이 주목한 블랙 위도우 펄사는 강력한 중력으로 곁에 있는 동반성에서 아주 빠르게 많은 양의 물질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펄사의 강력한 자기장을 따라서 거의 광속에 가깝게 많은 물질이 방출되고 있죠. 펄사가 사방으로 토해내는 강력한 에너지의 흐름을 일명 펄사 윈드라고 합니다. 태양 같은 평범한 별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항성풍이라고 부르죠. 그 항성풍의 가장 극단적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펄사풍을 얻어맞은 동반성은 조금씩 벗겨져 날아갈 수 있죠. 말 그대로 별이 증발하는 겁니다. 펄사가 방출한 강력한 펄사풍이 곁에 동반성에 들이닥치면 강력한 충격파가 만들어집니다. 동반성의 표면에서 아주 높은 온도가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높은 강렬한 X선이 관측되죠.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은하에서도 가장 무거운 성단 중 하나인 오메가 센타우리에서도 발견됩니다. 챈드라 우주망원경으로 바라본 오메가 센타우리 성단의 이미지를 보면 곳곳에 선명하게 빛나는 X선의 흔적을 20개 정도 볼 수 있죠. 대부분 블랙 위도우 펄사로 추정합니다. 펄사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극단적인 환경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보다 훨씬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이 있다면 또 자신들의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외계 문명이 있다면 이런 펄사가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흔히 많은 SF 작품에선 중심 별을 거대한 인공 구조물로 감싸서 별빛의 에너지를 얻으며 살아가는 일명 다이슨 스피어를 많이 묘사합니다. 이건 별 주변을 감싼 구조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죠. 하지만 조금 더 극단적인 상상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별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별 자체를 집어삼키면서 별의 질량을 온전하게 에너지로 환산하는 것이죠. 상상 속의 우주미생물 아스트로파지처럼 별의 질량을 그대로 에너지로 환산할 수만 있다면 카르다시오프 2단계를 훌쩍 뛰어넘는 더 엄청난 문명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일명 스텔리보어 가설이죠. 자신들의 행성을 벗어나 중심 별 주변에 거대한 구조물까지 지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어떤 외계 문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한동안 다이슨 스피어를 짓고 살아갈지 모르죠. 그런데 발전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이어진다면 그 문명에 소모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더 늘어날 겁니다. 결국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어쩌면 자신들의 별 자체를 완전히 소비하는 길을 택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별의 질량도 무작정 무한하진 않죠. 어쨌든 별도 언젠간 고갈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별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 문명은 또 다른 별을 향해서 거처를 옮기는 삶을 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원래 살던 별을 거의 사라지게 만든 다음 다시 새로운 별로 옮겨서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거죠. 별을 하나 둘 파괴하며 돌아다니는 별 버전의 우주 화전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펄사 곁을 맴도는 동반성을 단순히 에너지를 얻기 위한 자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또 다른 새로운 정착지까지 날아가기 위해 필요한 추진력의 원천으로 쓰면 어떨까요? 펄사가 방출하는 에너지 제트로 인해 동반성의 물질은 빠르게 불려 날아갑니다. 이 물질은 별의 중력을 벗어나 빠르게 우주 공간 바깥으로 방출되죠. 바로 그 불려 날아가는 물질의 흐름만 잘 탈 수 있다면 하나의 은하 안에서 이웃한 다른 별까지 날아가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별 두 개가 함께 중력으로 붙잡힌 채 서로의 곁을 도는 쌍성에서 가능하겠죠. 현재 인류는 태양빛 또는 지구에 설치한 거대 인공 레이저를 활용해서 탐사선의 속도를 아광속 수준까지 높이는 스타샷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타샷은 거대한 우주도치를 장착한 탐사선을 우주에 띄워올려서 태양계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4.2광년 거리에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보내는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데 만약 더 강력한 펄사가 뿜어내는 항성풍을 탈 수 있다면 우주도치는 더 빠르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펄사와 동반성의 주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따라서 펄사가 동반성의 에너지를 불어내는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특정한 방향으로 추진력을 조절하면서 목적지를 향한 항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이번에 관측한 이 펄사 주변에 정말 외계 문명이 살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두 번째 고향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들이 어디를 향해 여행을 시작하고 있을지 그 외계 문명의 종착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흥미롭게도 이번 분석에 따르면 블랙 위도우 펄사는 어딘가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에너지를 토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속 별들의 가장 세밀한 입체 지도를 그리고 있는 가야 위성의 관측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펄사가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별을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펄사가 토해내고 있는 에너지의 효율과 겨냥하고 있는 별까지의 거리를 감안하면 420년의 항해 끝에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는 아주 커다란 가정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바로 이 블랙 위도우 펄사 주변에 어떤 대단한 외계 문명이 살고 있을 것이란 가정이죠.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가정입니다. 사실 과학적 가정이라기보단 한 SF 덕후의 기대,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큰 허들만 넘을 수 있다면 이 펄사가 보여주는 여러 특성과 정황들이 별을 소모시키면서 문명을 유지하는 존재가 있을 거라는 스탠리 보어 가설에 꽤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죠. 칼 세이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 컨택트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외계인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해독하지 못해 헤매고 있는 천문학자 엘리에게 억만장자 헤드는 이런 대사를 남기죠. 베가인들처럼 생각하라고 말이죠. 지구인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베가인, 외계인의 사고방식으로 고민해야만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지나친 SF적 상상력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허무맹랑해 보이는 가설이야말로 진정 베가인의 사고방식에 더 접근한 정답일지도 모르죠. 혹시 존재할지 모르는 외계 문명의 기술적인 흔적, 테크노 시그니처를 탐색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된 문명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우주에는 더 뚜렷한 신호, 흔적을 남길 겁니다. 우리 지구 문명처럼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떼지 못한 한참 모자란 수준의 문명이라면 우주에 남긴 흔적은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따라서 더 발전된 문명일수록 발견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건 외계 문명 탐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바이어스로 작용할 겁니다. 언젠가 머지않은 미래 본격적으로 인류의 그물망에 하나 둘 외계 문명의 신호가 감지된다면 그들은 높은 확률로 우리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카르다쇼프 1단계, 2단계 그 이상의 수준을 보여줄 겁니다. 모두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겠죠. 그러한 발견은 오히려 인류에게 경이로움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태양계 바깥엔 전부 우리를 훨씬 앞서는 더 대단하고 무서운 문명만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결국 두려움에 굴복한 인류는 더 이상의 탐색을 멈추고 움츠려들지도 모릅니다. 태양계 바깥으로 발을 내디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꽁꽁 숨긴 채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길을 택할지도 모르죠. 눈부시고 화려하게 빛나는 찬란한 초고도 외계 문명들의 신호들 사이에서 우리처럼 조용히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문명들이 훨씬 많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앞으로 발견될 우리를 훌쩍 뛰어넘는 더 화려한 문명들을 마주하면서 과연 인류는 이 끔찍한 우주적, 상대적인 박탈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용기야말로 인류가 앞으로 진정한 우주 문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인류 역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